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져 줄 것이라 믿었던 연금이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줄 수도 있다면 말이죠. 이처럼 연금은 우리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거대한 경제적 파고 앞에서 양면성을 드러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는 경제 위기라는 그림자가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압박이 거세지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끊임없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노후 대비책이자 사회 안전망의 핵심인 연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께 필수적인 지식과 깊이 있는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연금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짜 의미부터 함께 되짚어 볼까요? 우리는 흔히 연금을 미래를 위한 단순한 저축이나 투자 상품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본질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은 개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불안정성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노년층의 삶을 존엄하고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서로 약속한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기대하는 연금 수령액을 손에 쥐는 노년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은 분명 희망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정한 경제 지표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고 견고해 보였던 사회 시스템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는 듯한 모습이 오버랩된다면 어떠실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연금이라는 약속 역시 경제 위기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금은 과연 언제, 왜 탄생했을까요? 역사의 증언을 통해 위기 속에서 연금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연금 제도가 뿌리내리게 된 역사적 배경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업화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노년층의 빈곤 문제와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죠. 이런 사회적 요구 속에서 연금 제도는 하나의 해답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과거 대규모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연금은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1930년대 전 세계를 강타했던 대공황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일자리를 잃고 줄 서서 식량을 배급받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연금 제도가 사회적 혼란을 완화하고 개인의 생존을 돕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던 사례들은 연금이 단순한 재정적 수단을 넘어 사회적 연대의 중요한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옛 신문 기사 속에서 정부가 연금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안도감과 희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급작스러운 경제 충격이 닥쳤을 때도 연금은 많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위기 속에서 연금 제도가 가진 한계와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약속의 가치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던 것이죠. 역사는 우리에게 연금이 단순히 돈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사회적 지혜와 노력의 산물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연금이 가진 사회적 의미와 동시에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며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금은 시대와 위기를 넘나들며 진화해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금이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떤 민낯을 드러내는지 숫자를 통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될 수도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경제 위기 요인은 바로 인플레이션일 겁니다. 물가가 끊임없이 오르는 상황을 뜻하죠. 상상해 보세요.
지금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10년 뒤에는 5,000원짜리 물건이 되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연금 수령액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든다면 실질적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물가가 매년 5%씩 오른다면 10년 후에는 그 100만 원의 구매력이 지금의 6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연금 자산의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 사이의 괴리를 만들어내며 우리의 노후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금리 상황도 연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언뜻 보면 연금 운용 수익률이 높아져서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곧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 기금이 주로 투자하는 채권 시장의 가치 변동이나 주식 시장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죠. 또한 고금리는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즉 기회비용을 높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일찍 받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다른 안전한 예금 상품의 금리가 훨씬 높다면 연금을 묶어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주식 시장 폭락은 어떨까요? 많은 연금 기금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면서도 일정 부분을 주식 시장에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급락하면 연금 자산의 평가액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장 연금 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기금의 건전성을 해치고 미래의 연금 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초기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자산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여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언제부터 받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학적 관점에서 득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조기 수령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 연금을 미리 당겨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죠. 하지만 조기 수령은 보통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미래에 받을 총 연금액이 줄어드는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손실을 감내할 것인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 정상 수령입니다. 미리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받는 일반적인 방식이죠. 안정적인 계획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심화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가치가 하락하거나 고금리 상황에서 다른 투자처 대비 낮은 수익률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안정적인 계획이라 여겼던 정상 수령이 오히려 위기 속에서는 최적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기 수령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액을 받으려는 전략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추가적인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며 연금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시장 회복 시 더 큰 이득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개인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연기하는 동안의 생활비 조달 문제도 간과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연금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생존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일은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작은 배를 조종하는 선장처럼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신중하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대표적인 위기 시나리오를 통해 연금 활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입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이런 시기에는 당장 생활비가 급해질 수 있죠. 이때는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수령액이 줄어들더라도 눈앞의 생계 유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자산이나 소득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불황기에 자산 가치가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으니 연금 수령을 늦춰 시장 회복을 기다리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듯 시장이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즉 물가 폭등의 시대입니다. 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연금을 미리 받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연금의 실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가능한 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금 제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기에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장 필요한 물품의 가격이 너무 올라 생활이 어렵다면 조기 수령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 선택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고금리 시대의 도래입니다. 대출 이자가 무섭게 오르고 저축만으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이죠. 만약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안고 있다면 연금을 조기 수령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할 이자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보다 훨씬 크다면 빚을 줄이는 것이 더 큰 이득이니까요. 반대로 마땅한 고금리 투자처가 있다면 연금 수령을 늦추고 다른 자산으로 고금리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저울 위에 연금과 다른 금융상품을 놓고 어떤 것이 더 무거운지 재어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을 둘러싼 위기 상황별 전략은 개인의 재정 상태와 목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른 자산들과 연금을 어떻게 조화롭게 엮어낼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죠.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연금을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닌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 보고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연금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 급한 불을 끄는 데 활용하되 평상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증식의 한 축으로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다 보면 연금이 단순히 숫자 노름이나 개인의 노후 대비를 넘어선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연금은 경제 위기 속에서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사회적 신뢰의 상징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연금을 통해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를 믿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공동체의 다짐과도 같습니다. 한 개인이 연금 수령 시기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가 되는 셈입니다. 마치 튼튼한 성벽을 쌓아 올리듯 우리 모두가 연금 시스템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굳건히 지켜나갈 때 비로소 미래 세대 또한 안정된 삶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경제 위기 속에서 연금은 단순히 얼마를 받을까 하는 개인적인 이득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죠. 연금은 개인의 노력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경제 위기 속에서 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현명한 판단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연금의 의미를 되새기며 연금 제도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남겨야 할 때입니다. 이 질문은 비단 우리 개인의 노후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사회를 위한 우리의 책임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